당장 몸이 아픈 환자들과 그 가족들은 이 상황이 더 급박하고 불안할 수밖에 없을 텐데요. 전공의들이 떠난 응급실에서 병상을 잡는 것도 치료를 받는 것도 어려워지면서 응급 상황에 놓인 노모와 아이가 혹시나 치료를 받지 못하는 건 아닐까 발을 동동 구르는 모습들이 이어졌습니다. 이어서 재은효 기자입니다. 환자를 싣고 온 구급차들이 좀처럼 응급실을 떠나지 못합니다. 평소에는 이송된 환자에게 바로 병상이 배정됐지만 오늘은 병상이 잡히기까지 1시간 가까이 걸렸습니다. 방문 대병원에 계시다가 이제 온몸이 자꾸 퉁퉁 부어 올라가지고 급하게 여기 응급실에 왔는데 지금 55분에 끝났습니다. 거의 1시간 걸렸어요. 거의 모든 전공의들이 떠나면서 이 병원은 응급실 운영을 축소했습니다. 신규 환자를 모두 받을 순 없었고 일부 시술은 제한적으로 시행했습니다. 심장 비대증이 있는 80대 노모와 보호자는 진료가 안 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을 안고 응급실을 찾았습니다. 어제 밤에 피를 토하시고 엄청 위급했죠. 어제부터 전화를 해도 여기가 전화 연결이 안 되고 엄청 불안했죠. 돌아가실 수도 있을 상황이 오면 어떡하나. 다행히도 한 20분 만에 가운 입으셨어요. 한 아빠는 팔이 빠진 5살 아이를 데리고 다른 병원을 갔다가 이곳으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여기서도 다른 병원으로 가야 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접수를 마쳤습니다. 파업 때문에 전공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이쪽은 접수를 해야지 전공의가 있는지 없는지 파악이 된다고 해가지고 일단 그냥 무작정 온 거거든요. 이번 환자도 보호자도 전공의의 빈자리를 체감합니다. 평소 정기회진에는 교수와 전공의 8명이 함께했지만 오늘은 교수 홀로 병실을 찾았습니다. 어머니가 중증 환자이신데 이제 2차 항암을 하고 계세요. 전공이나 이제 의사 선생님한테 회진을 돌 후에 여쭤보면 정보도 없고 그랬는데 현재로서 굉장히 불편하고 그렇습니다. 응급 상황이 생긴다면 다시 병원에 오기 어려울 거란 불안감에 퇴원도 꺼려집니다. 저희도 이제 퇴원을 하라고 해도 못 나갈 것 같아요. 만약에 내가 지금 퇴원했는데 집에서 응급사약 발생해봐. 그럼 병원 다시 못 오잖아. 많은 병원들이 교수와 전임의로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을 내놨지만 전공의 집단 행동이 다음 주까지 이어지면 남은 의료진들의 피로감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에 달할 거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재은유입니다. 4월 총선까지 이제 46일 남았습니다. 정당마다 공천이 한창인데 분위기는 사뭇 다릅니다. 현역 의원 하위 평가자 통보 이후 갈등이 격화하고 있는 민주당에서는 홍익표 원내대표가 말 바꾸는 공천관리위원장은 인정할 수 없다며 직접 항의하고 나섰습니다. 공천 내홍이 지도부 간 갈등으로까지 번질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오는데요. 상대적으로 순항하고 있는 국민의힘은 내일 19곳의 1차 경선 결과를 발표합니다. 본격적인 현역 물갈이로 이어지게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구승은 기자입니다. 비명계 의원들에게 집중된 하위 평가에 반발이 터져 나오고 있는 민주당. 재심을 청구하면 점수를 공개할 수 있다던 이명백 공관위원장은 입장을 번복했습니다. 하위 20%에 속하는 일부 의원들이 이 신청을 하고 열람을 하더라도 그것을 공개한다는 것은 우리가 당규 위반이다. 이에 대해 홍익표 원내대표가 임 공관위원장에게 왜 말을 바꾸냐며 더 이상 공관위원장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직접 항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홍 원내대표는 어제 최고위원 회의에서도 공정성 논란을 일으킨 여론조사 업체를 배제할 것을 제안하고 친명계인 김우영 강원도당 위원장에게 비명계 강병원 의원 지역구인 서울 은평을 경선 기회를 준 것도 공개 비판했습니다. 당 지도부인 홍 원내대표가 공천 내홍 수습에 나선 건데 정면 돌파 의지를 보이고 있는 이재명 대표와 갈등으로 번질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당대표 아니라 누구도 손을 못 댔다. 그리고 선출직 공직자 평가에서 6개월을 본인들이 해가지고 그냥 그 공관위원한테 넘겼던 게 오히려 설득력 있는 주장도 해주죠. 국민의힘은 지역구 19곳의 1차 경선 결과가 내일 나옵니다. 서울 양천갑에서 조수진, 정미경, 구자룡 등 전현직 의원과 비대위원이 맞붙고 지역구 3곳에서 전현직 의원과 대통령실 출신 인사들 간의 경선도 진행 중입니다. 아직 공식적인 컷오프 발표가 없지만 경선 결과에 따라 이른바 현역 의원 물갈이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경선 결과 집계 전 과정을 후보에게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구승훈입니다. 특파원이 간다. 도쿄 특파원 현영준입니다. 저는 지금 대만 반도체 기업 TSMC의 일본 구마모토현 공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 공장은 지난 2022년 4월부터 짓기 시작했는데요. 채 2년도 안 된 오늘 완공식을 열었습니다. 반도체 건설 공장 속도로는 매우 이례적으로 빨랐는데요. 일본 정부의 이 전폭적인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지상 4층, 지하 2층 규모로 일본에서 가장 큰 반도체 클린룸을 갖춘 구마모토 공장의 완공식엔 정재계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습니다. 私自身、日本の半導体産業の復活とそれを起点にした日本産業全体の国際競争力の強化に向けて全力を尽くしてまいります。 공장 건설엔 대만 TSMC가 10조 원을 투자했고 일본 정부도 4조 원을 쏟아부으며 각종 규제를 풀어줬습니다. 올해 말부터 12나노급 D램을 양산해 일본 반도체 산업 역량을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소니 등 일본 관련 기업들도 속속 구마모토에 공장을 짓고 있는데 대만 TSMC는 이달 초 제2공장을 또 짓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즉각 TSMC의 제2공장에 6조 5천억 원의 보조금을 더 지원하겠다고 밝혔는데 덕분에 인구 4만 명에 불과한 구마모토현의 작은 마을 기쿠요 마치에도 훈풍이 불고 있습니다. 곳곳에 아파트가 건설 중이고 스타벅스와 맥도날드, 대형 쇼핑몰이 하루가 멀다 하고 늘면서 향후 10년간 40조 원의 파급 효과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こういうマンションが建つと自分たちの工場も潤うんで助かってます。 땅값, 집값이 치솟고 아르바이트 시급도 2배나 오르면서 일본 언론들은 기쿠요 마치를 복권에 맞은 마을이라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1년간 1,200명의 대만 기술자와 가족들이 이사왔고 일본 기업들이 몰려들면서 거대한 반도체 클러스터의 모습을 갖춰가고 있습니다. 제1공장에 이어 3년 뒤 제2공장까지 완공되면 12인치 웨이퍼를 매달 10만 장 이상 양산할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한국에 빼앗겼던 반도체 산업 주도권을 이번엔 반드시 되찾겠다며 자존심을 버리고 대만에 손을 내민 일본 정부와 기업의 집념. 대만의 지정학적 불안이나 일본 내 젊은 기술자 부족 등 숙제는 남아있지만 일본은 마지막 기회라며 반도체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일본 구마모토에서 MBC 뉴스 현영준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오늘로 꼭 2년이 됐습니다. 전선은 고착 상태에 빠져 있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일진일퇴를 거듭하고 있는데요. 미국과 유럽은 러시아에 대해 전쟁 발발 이후 최대 규모의 제재를 가하기로 했습니다. 이덕영 기자입니다. 불길에 휩싸인 항공기가 지상으로 추락합니다. 러시아의 AOC 공중조기경보 통제기가 우크라이나군의 미사일 공격으로 격추됐습니다. 러시아 최대 규모의 제철소인 노브리페츠크 공장에선 드론 공격으로 불길이 치솟았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2주년을 하루 앞두고 충돌이 이어진 겁니다. 두 나라는 잇따라 전투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조국 수호자의 날을 맞아 헌화한 뒤 전선에 투입된 러시아군을 격려했습니다. Вы наши подлинные народные герои. И будем делать все возможное, чтобы вы смогли выполнить поставленные перед вами задачи.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덴마크에서 F-16 전투기 조종 훈련을 받고 있는 자국 공군의 모습을 공개했습니다. 그러면서 미 하원에 계류 중인 600억 달러 규모의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안을 통과시켜달라고 호소했습니다. Нерядовий, він має фундаментальне значення для нашого захисту і з точки зору його змісту, і з точки зору того, який сигнал дає світу підтримка чи не підтримка цього пакету. 전쟁 발발 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영토의 20%가량을 차지한 상황. 미국과 유럽연합은 전쟁 발발 2주년과 나발리 사망 등 러시아의 인권 침해를 이유로 전쟁 발발 후 최대 규모의 제재를 발표했습니다.
That's why I'm announcing more than 500 new sanctions. In response to Putin's brutal war of conquest, in response to Alexei Navalny's death. 500개 이상의 기업 등이 포함된 에너지 산업과 군산 복합체를 겨냥해 러시아의 전쟁 수행 능력에 타격을 주는 게 목표입니다. 전쟁이 길어지면서 북한의 무기 수출도 쟁점이 되고 있는 가운데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 협력이 한반도 안보에 위협이 될 거란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덕영입니다. 최근 서울의 한 대학교 학생들이 집회 소음으로 피해를 봤다며 청소 노동자들에게 수백만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낸 일이 있었죠. 학생들의 패소로 끝이 나긴 했지만 우리 사회에 씁쓸함을 남긴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천안의 한 대학교에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학교를 위해 일하는 분들의 모습을 담아서 학생들이 직접 사진 수필집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김광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25년째 학생 식당에서 학생들을 위한 음식을 만들어 온 조리사. 매일 시설을 점검하며 안전한 학교를 만드는 대학 직원. 또 하루 종일 구석구석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이들. 한국기술교육대 학생들이 만든 포토 에세이에선 이들을 보이지 않는 영웅이라고 부릅니다. 청소를 해주시고 항상 밥을 먹는데 조리를 해주시는 분들이 이제 보이지 않는 영웅들이라고 생각했고, 이런 분들을 이제 학생들이 조금 더 많이 알았으면 하는 바람에 업무 중인 자신의 모습이 찍힌 사진을 본 대학 직원 김성훈 씨. 매일 출근하는 일터지만 더 책임감을 갖게 된다며 고마움을 전합니다. 보자마자 막 그 가슴이 올라오면서 뭉클이면서 너무 보람이 느낌이 확 오더라고요. 그래서 더 잘해야 되겠다는. 평소 학생들이 건네는 따뜻한 인사, 그리고 조금의 관심과 배려는 누군가에게는 큰 보람이 됩니다. 겨울에 막 눈을 쓸고 있으면요, 새벽에 학생들이 편의점 가서 음료수 그런 거 따뜻한 걸 사다 주면서 그 마음이 너무너무 고맙게 느껴지고 따뜻하고, 내가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참 보람이 있구나. 코로나19 여파 등으로 구성원 간 단절이 일상화되고 점차 개인화되어가는 요즘 대학가의 분위기 속에서 한 대학 학생들의 작은 실천이 훈훈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광현입니다.